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됩니다. 농촌에서는 농업용수 확보 등 신경 쓸 일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규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한창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바쁩니다. 네,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충북 농민 여러분,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지난 1월 부임을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어촌은 공동화, 고령화 등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는 충북 농업 전반에 대해서 많은 영향과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본부장으로 취임했다는 기쁨보다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또 농업인들에게 좀 더 편하게 농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충북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력을 살펴보니까 농어촌 공사의 입사가 1990년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그동안 강산이 3번이나 변했네요. 네네네. 와,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중국 속담에 30년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설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 모든 내용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설들도, 이런 속담들도 생겨난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예, 저는 1990년에 농어촌공사로 입사를 해서 또 본사, 충북, 충남, 전북 등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7년부터 진천 음성지사장, 보훈지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본사 사업계획처장으로서 공사의 사업계획 업무를 총괄을 하다가 금년 1월에 충북지역 본부장으로 부임을 받았고 또 이렇게 고향에서 근무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네, 이 대학교가 충북대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와, 정말 고향에서 이렇게 계속 근무하시고 또 본부장까지 이제 맡게 되셔서 예. 정말 뭐 다양한 일을 하실 계획도 있으시고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예. 31년이 지금 지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일들도 그동안 좀 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희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전북 김제에 옥구 서부 수리조합을 효시를 해서 113년 동안 네. 농어촌 국민의 먹거리 생산 기반 조성과 농어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요 업무로는 지수 인촌에 관련된 또 그 물과 땅과 사람과 마을에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수 인천이군요. 예, 예. 네, 조금 뭐 풀어주시죠, 뭐. 예, 땅에서는 저희들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 네. 조성을 위해서 용수개발 사업이라든가 경지정리 사업, 또 배수 개선 사업들에는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물과 관련돼서는 그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해서 용수를 확보하고 또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2030 젊은 세대들이부터 또 고령의 농업인까지 뭐 영농 정착이라든가 농가 소득 증대 또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농지인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 가치 증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민 여러분들과 좀 가까우신 기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농어촌 공사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고 있으시겠어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100여 년 이상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네. 농어촌 공사, 농민들은 농어촌 공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조금 농어촌 공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걸까요? 농어촌 공사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또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많이 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 그 농어촌 공사에서 뉴딜 그 전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전략인가요? 예, 농어촌 뉴딜 전략은 코로나19를 극복을 하고 또 우리 농업 농촌의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누리집 전략의 어떤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이라든가 용수 관리 사업, 또 농지인행 사업, 또 지역개발 사업에 하여튼 공사의 주요 4대 업무에 대해서 좀 고도화를 하고, 또 요즘 첨단 ICT 기술과 연계를 해서 무인 자동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환경 분야나 또 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농촌에서도 정말 스마트한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뉴딜 정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뉴딜 전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거의 그런 전략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충북 지역의 뉴딜 전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우선 고려가 됐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첫 번째로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그 용수 공급을 조성을 하고, 또 기후 변화나 재해 대비해서 농업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구축을 하고, 또 충북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의 SOC 디지털을 통해서 농업용수하고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2030 세대에게 2030 세대의 그 청년농부터 고령의 농업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농지인행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저희들이 농어촌의 공간 혁신과 또 농어촌 공동체를 활성화를 해서 생활 SOC를 정비를 해가지고 농어촌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LX 충북 지역 본부장께서 다녀가셨거든요. 네네네. 역시 이제 지적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농어촌 공사에서도 같은 어떤 사업을 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LX 공사하고는 저희 공사하고는 또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이제 LX에서 그거를 이제 같이 매체시켜서 네. 지적이 정리된다든가 또 공간 정보가 확보된다든가 이런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간 정보가 이제 예, 예. 함께 예, 예. 사용이 되는군요.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용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예.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어떤 기반 시설이 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본부에서는 저수지가 이제 187개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양수장이 215개소, 배수장이 34개소, 그다음에 취입보가 541개소 등 1,155개소의 수리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87개 저수지에는 약 2억 톤의 물이 담수되어서 영농급수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은 충북에서 농촌에서 사용하시기에 농사를 지으시기에 문제는 없을까요? 예, 저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5%입니다. 평년 82%에 비해서 약 13% 이상 많이 담수가 돼 있어서 금년도 모내기나 영농급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가뭄이 우려됐던 청주의 연제 저수지 등 10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가뭄대책 사업을 시행을 해서 네. 현재 7개의 저수지에 대해서 완료를 해서 완전 저류가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괴산의 이담 저수지 등 3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4월 중순까지 양수 저류를 완료해가지고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양수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수장은 뭡니까? 양수장이 아니라 양수 저류라고 말씀을 했고요. 네. 양수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이나 하천에서 저수지를 만들 수 없는 지역에 강이나 하천에서 그 물을 양수를 해서 그 농경지에 물을 보내는 그 시설물을 양수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지금 양수장도 215개소. 네네. 네. 그리고 저수지라고 한다면 뭐 자연 저수지 이런 거 포함하시는 거죠? 예. 저수지는 지금 우리나라는 자연 저수지는 없고요. 다 인공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왜 무슨 연못 이런 거. 그것도 다 개발한 거지. 자연적인 그런 저수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는 그 오송에 가보니까 돌다리못 예. 이런 것도 개발한 건가요? 조그만 거라도 저희들이 다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나가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위한 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 지난해 역대 최대 장마가 있었던 듯합니다. 제가 작년 8월 이제 보니까 거의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비가 내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농사짓기도 많이 힘들고 오히려 물이 모자르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기상 관측 이래로 최장의 54일간이라는 장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에 그 상당히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이 됐고 또 저희 충북 지역에서도 그 제천의 용화저수지가 외저가 슬라이딩 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저수지의 치수 능력을 증대를 하기 위한 그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네. 또 저수지에 그 사전에 방류할 수 있는 방류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또 요즘에는 그 이상 기후 때문에 제당의 어떤 변이 계측이라든가 또 누수가 되는 누수 탐지, 네. 또 지진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지진 탐지기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계측 사업들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에서는 저희들이 그 시설 농업과 원예작물 농업이 지금 많이 그 내려와서 논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침수 피해가 발생이 될 경우에 그 상당히 큰 재산 피해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 공사에서는 배수 개선 사업의 설계 기준을 수도작과 원예작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계에 강화를 했습니다. 또한 그 오래된 배수장에 그 배수 펌프 같은 거를 좀 교체를 해주고 또 배수장에 자동 운전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고 배수장이 현재 이제 단선으로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중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배수장 가동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비상선로 공사도 새로 하고 또 배수장에 쓰레기가 유입될 경우 쓰레기를 치우면서 물을 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진기가 설치 안 된 그런 배수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배수장들에 새롭게 이제 재진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닥칠지 모를 그런 재해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제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이 사실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진 않는데 예. 본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음성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충주에서도 근무를 예, 하셨죠. 충주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보은에서도 근무를 보은에서 하셨고, 했고요. 예. 네, 진천도 관할을 하셨고. 진천. 네, 좀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충청북도가? 충청북도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업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중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흘러간 물은 또 저희들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발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류 지역, 강의 상류 지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물을 다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산간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혹시라도 모를 후대에 그런 어떤 자원으로 좀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31년간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충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 2007년도, 8년도 때 음성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지역 개발 사업으로다가 산막이 액기를 제가 공사 감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네. 산막이 액기를 하면서 그게 성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600만, 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큰 어떤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었네. 그거 볼 때마다 이제 가슴이 뿌듯합니다. 산막의 길도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었나요? 네, 계산군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했고 기본 계획이나 세부 설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했고 네. 이제 사업 시행은 그 계산군에서 이제 시행을 했는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공사에서 같이 다 하는 겁니다. 네. 언젠가 한번 통계 자료를 봤더니 제주도의 올레길보다도 괴산 산막이 옛길에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던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주 올레길이 그때 당시에 먼저 명성을 얻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그 산막이 옛길이 아니라 산막이 올레길이 됐었을 겁니다. 그 올레길, 제주도 올레길 전에 그 옛길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명칭도 옛길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은 또 이렇게 산막이 옛길처럼 충청북도에 명소를 좀 개발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지금 충북에서 많은 그 자연 자원을 이용을 해서 네. 그런 지역 개발 사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어디가 유명해지고 어디가 저거 한 그런 부분들이 없고 지금 골고루 그 국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또 충북 도내에도 많이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농경지 부분이 중산간 지역에서 이게 자꾸 논으로 내려와서 그 논에서 옛날에는 벼만 심었었는데 네. 지금은 거기에 뭐 채소나 화훼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논으로 옵니다. 그럼 중산간 지역에 있는 그런 밭 같은 거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이제 농촌 인구 감소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논에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다용도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새 농지 범용화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용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고 또 본부장님께서 직접 이제 31년간 근무하시면서 사실 그런 얘기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저도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 뭐 산막이 옛길도 그렇고 또 저수지가 잘 개발이 된다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이 밖에 사업이 또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충북 그 지역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그 한국농어촌공사가 충주의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단지 이건 어떤 단지인가요? 예, 저희 본부에서는 지자체와 그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유기농 산업을 테마로 하는 농산업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 청주시에 유기농 복합 산업 지원 서비스 단지를 조성을 하였고 올해부터는 충주에서 조성해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에 있는 유기농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는 부지 면적이 한 20헥타가 되고 네. 거기에 유기농 산업과 관련돼서 그 생산, 유통, 교육,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 2022년까지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2022년이면 내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까지 조성이 된다면 이제 제가 충주에 살진 않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충주를 방문했을 때 이곳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 유기농 산업과 관련된 그런 농산물들서부터 그 생산된 농산물들 거기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또 2차 제품으로 만든 거를 사올 수도 있고 네. 또 그거 가서 체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유기농 산업과 관련돼서 거기서 이제 교육장도 만들어집니다. 교육장 같은 데서 이제 교육도 받고 그래서 또 뭐 본인이 직접 가서 이제 농사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말 농장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통 유기농 산업하면 충청북도에서는 괴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괴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 괴산에 또 유기농 엑스포가 또 개최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기농 복합 산업단지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특화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예. 그건 어떤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제천에 그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하고 또 지역 특화형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산에는 지금 저희들이 노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서 노지 스마트 시범 사업을 작년도에 괴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3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유기농 노지 스마트 관련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또 거기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지 스마트팜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자, 농민들은 어떤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든 농촌에 지금 이제 그 인구가 지금 감소가 되고 또 인구가 감소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국민들은 더 깨끗한 농산물, 더 친환경인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농민들 숫자는 자꾸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혁신밸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충족되는 농산물을 공급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노지 스마트로 간다고 하는 거는 현재 노지에서 그 농사를 지고 있는데 그 많은 땅들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도 농민들 숫자는 줄어들어도 그 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거기서 뭔가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 생산을 하려면 뭔가 스마트 경지나 이런 거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지가 스마트 농지로 탈바꿈되는 아마 그런 시대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멀지 않을까요? 바로 이제 바로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시에서 그 어느 정도 수익을 갖고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농촌에서 살게 되면은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어떤 영화 속의 장면들이 그저 이렇게 첨단 시설이 막 있는 것이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에도 있어서 예를 들어 여행을 갔는데 하우스를 열고 갔는데 비가 왔다 그럼 쫙 닫히기도 하고 이 스마트팜이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제 그 스마트팜이나 뭐 스마트 농업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될 때 아마 지금 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아마 전개가 돼서 또 새로운 또 관광지로 또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가 역시 이제 농촌을 특화시키고 개발시키는데 주력을 하셔야겠군요. 예, 저희 농어촌공사가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탈바꿈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31년 전에? 31년 전에도 그 식량 증산을 위해서 뭐 식량 증산이 최대 국가 과제였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예.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식량이 통일별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해서 증산하고 농어촌공사는 그 기반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예. 31년 전이 그랬고 약 한 10년 전쯤엔 어땠었나요? 10년 전쯤에도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그게 지금 변화돼서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일반 뭐 경지에서 옛날에 경운기로 농사 짓던 게 이제 뭐 또 대형 트랙터로 농사 짓고 대형 트랙터도 이제 힘드니까 이제 스마트 경지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촌의 역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 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유기농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농지 조성이라든가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역 개발을 한다. 이제 농민들과 또 농촌에 사시는 여러분들, 귀촌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도 상당히 이제 연계성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은 지금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나요? 저 지역본부에서는 그 올해 지역개발 사업으로다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7개 지구하고 기초생활 거점 지구에 11지구, 또 마을 만들기 사업에 85지구, 또 취약지역 생활일권 개조 사업에 10지구 등 134지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본부에서는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그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면서 농촌 주민들이 도시민 못지 않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께 아마 직접적으로 이 연관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농촌 중심 활성화 17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 그 읍면 소재지를 말합니다. 그 읍면 소재지에 교육이나 복지, 문화, 이런 경제의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거 서비스 확충하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면수재지 가게 되면은 그 도로가 중심도로가 있어서 중심도로 가로망을 정비한다든가 또 마을 간 도로가 지금 노후돼 있어서 그 마을 간 도로를 연결을 한다든가 또 상하수도를 새로 정비해 준다든가 또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했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초생활 거점은 뭔가요? 기초생활 거점도 비슷한 유형인데 기초생활 거점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 기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새롭게 그
농촌은 좀 많이 그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그 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을 만들기는 말 그대로 마을을 만들어 주시는. 예, 마을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을을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지자체가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자체 일을 같이 수탁을 해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권이고 네.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자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이 많아서 직원분들이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많이 바쁜 편입니다. 예. 영농철 이럴 때는 뭐 거의 뭐 농사 현장에 나가 계시고 뭐 그런 상황인가요? 예,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제 유지관리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농민들하고 같이 하루를 지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침 5시에 해 뜨면은 같이 움직여서 어떤 필지에 전화가 와서 물 좀 공급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동네에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그 시설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뭐 새벽 5시부터 7시부터 일을 빨리 시작을 합니다. 농민들 일어나셔서 농사 지을 때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직원들도요? 같이 합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도 하셨었어요? 저도 뭐 그까지는 저는 안 했지만은 예. 그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31년 동안.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이제 거의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시골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농촌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 같이 이렇게 그 먼 길을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까지 가는데 그 먼 길을 갈 때 제가 이제 차가 있을 때부터는 같이 이렇게 제가 차에 태우면서 이렇게 다니고 또 퇴근할 때도 태우면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일체가 돼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가 가서 시골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면은 대부분이 오지에 가서 사업을 합니다. 네. 사람이 안 사는 그런 데 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엄청 오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지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분들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때가 많이 좀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하긴 또 오지에 나가시면 또 공사하고 또 예. 이런 것도 계획하고 또 옆에서 보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도 가운데 농촌 협약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농촌 협약 제도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와 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 개발 사업을 개별 사업이 아닌 그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농촌 협약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농촌 협약 제도는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갖고 농촌 정책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러한 그 농촌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KRC 지역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개발센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주민 간에 그 연계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그러면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농촌 협약 제도가 시작된 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북의 영동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농촌 협약 제도를 이제 농림부하고 같이 이 MOU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군들이 뭐 단양이나 청주도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농촌에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농촌이 그만큼 이제 도시 발전에 비해서 농촌 발전이 많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농촌에 사는 분들이 그만큼 이제 그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농가 소득도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지금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에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고령의 농업인들 부분은 뭐 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권이고 또 그래서 농촌의 인구가 고령의 농업인들이 그 빠져나갈 그 자리에 젊은 농업인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다가 젊은 농업인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젊은 창업농한테 농지 구입 자금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젊은 창업농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 이런 데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저희 공사에서 또 땅을 임대를 해주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살 수 있게끔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하나하나 이게 엮어진다고 하면은 그 농촌의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농지은행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예, 농지은행 사업도 저희들이 공사에서 실행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저리로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농지를 경영 규모가 큰 그 농가 위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네. 요즘에는 저희들이 경영 규모별로 또 연령별로 또 성장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처음 짓는 진입 단계에서는 2헥타까지 지원해주고 네. 성장 단계에서는 6헥타 또 이제 전업 농업인 단계에서는 이렇게 10헥타까지 또 지원을 해줍니다. 또 네. 저희들이 또 농가가 또 과도한 부채동으로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회생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고 또 농지를 이게 보유로 하고 있지만은 직접 가서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공사에서 그런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한 그 땅을 아까 말씀드린 전업농이라든가 또 젊은 창업농이라든가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임대차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농촌으로 이주하셔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이런 분들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이제 상의를 좀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어디 신청은 어디 직접 가셔서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읍면사무소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저희 지사에 직접 오셔갖고 해도 되고요. 네. 뭐 언제나 뭐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 공사한테 안내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직접 전화로다가 상담도 해주고 다 합니다. 네. 일단 농지를 저리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 나름의 지원 방법. 예. 네. 올해 농지 사업에 있어서 추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 예, 우리 농지은행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농촌의 어떤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2030 세대 그 젊은이들이 농자를 질 수 있는 땅을 이렇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공임대형 지원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지은행 사업에 저희들 충북 예산이 806억인데 그 433억을 그 젊은 창업농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고령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사업도 집중적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농지연금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세는 있으신데 농사를 짓기는 어려우시고 또 땅은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농지연금 사업은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그 담보로 해갖고서 노후 생활의 안정자금을 매월 그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농 경력이 또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이렇게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농지 연금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 사례를 들어보면은 10년간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가 950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액도 약 35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 가입한 분들은 잘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농지연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누구나 다 이렇게 농지연금을 가입을 해서 농민이면은 그래서 농민이면 가입을 해갖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농지연금 제도를 개편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농촌에서는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으신가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아직 농사를 짓겠다는 그 여력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을 잘 이제 활용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그런 것도
많이 해결될 거라고. 네. 어르신들이 사실 평생 농사를 지어 오셔서 팔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신데 예. 이렇게 연금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예, 예, 예. 농사를 너무 짓겠다고 욕심 부리시다가 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농어촌 공사가 좀 세세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용수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식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에 대한 기본이기도 한데 농업용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저수지의 수질 검사는 물을 채취해가지고 수질 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지만은 농어촌 뉴딜 전략과 연계를 해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네. 작년부터 저희들이 저수지 10개소, 34개소에 자돌 수위 측정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다가 그 수질 검사를 시행을 해서 시행 검사를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수질 오염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또 저희들이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수질이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가 충북에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저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57억 원을 투자를 해갖고 수질 자연 정화 시설하고 또 찐강지를 조성을 하는 수질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농업 기반 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또 부응을 하고 또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충북에서는 12개소의 8메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이는 4,400가구 정도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또 소나무 3만 그루를 심는 효과하고 또 온실가스 3,200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그 수익은 주민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서 농업 기반 시설 유지 관리비로 재투자되고 있는 그런 사안권입니다. 네.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방식은 발전소 규모의 5%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마을 범인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성과를 같이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저희들이 2개 발전소에 3메가와트 규모를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또 저희들이 호응을 하고 또 여기서 네. 발생된 수익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 가운데 수상 태양광 발전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수상 태양광 저희들이 대부분이 해낸 게 수상 태양광 발전소고요. 저희들이 저수지가 187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면 거기서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 5%를 지역 주민들의 수익으로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수익금을 유지관리비로 재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까? 성과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2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금년도까지 중간에 네. 15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하려고 해갖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잡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같이 하는 그런 경우에만 하고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억지로 하는 그런 사고는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다들 굉장히 경영하시는 분들도 어려우시고 여건이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공사가 또 무언가를 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코로나19를 같이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중소기업 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그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해드린 바 있고요. 작년 7월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을 겪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2개 중소기업과 구매 상담회를 진행을 해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올해도 저희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 확산을 해서 충북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농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전문적인 기관이 있으니까 더 많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산물 꾸러미 판촉 행사도 그동안 하셨고요. 또 노후주택 고쳐주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아, 공사에서 이런 것도 하는군요. 예, 저희 공사에서는 그 행복충전 활동을 전개를 하면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KRC 지역개발센터를 활용을 해갖고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꾸러미 판촉 행사나 또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구조주기 행사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저희들 또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또 농촌의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뭐 폐비늘이라든가 농약병을 치워주는 그런 행사도 네. 하고 또 뭐 재해가 발생이 됐다든가 또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KRC 영농 도우미 활동을 한다든가 또 농촌에 있는 그 독거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 행복한 잔치상 나누기 행사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전화가 빗발칠 것 같아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전화 많이 오면 바빠지시겠는데요.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좀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좀 활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연관이 돼서 직원들이 저희 충북의 직원들이 384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 다 이제 근무를 하고 안에서 내근하는 직원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직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마을에 가거나 뭐 가면은 거의 저희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들었어요. 사실 좀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챙긴다고 하니까 또 든든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충북의 농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충북지역본부가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한 공사 슬로건 아래 농어촌의 숨은 가치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는 농어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저희들이 농어촌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쌓아왔던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또 농어민들이 좀 더 편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충북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슈토크 오늘에서는 김규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 본부장을 모시고 올 농사와 관련한 용수 계획 또 농촌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농사도 풍년 기원하고요. 충북의 농촌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